안녕하십니까? 이레테크 데이터 랩스 이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PA 모듈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공정의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 능력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공정 능력 분석 수행 후에 흔히 얘기하는 PPK, CPK 등의 지표가 우수하다면 다행인데 CPK나 PPK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제가 바로 PA 모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PA 모듈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정 능력이 향상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리도를 통해서 공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해서 공정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 능력 분석 후에 공정 능력이 좋지 않다면 공정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공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공정 레시피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레시피는 품질 특성치 Y를 얻기 위해서 여러 공정의 인자들, 즉 요인들의 값들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Y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Y 값들이 도출되는 과정을 어떤 X 변수들의 조건에 따라서 Y가 나오는지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품질 특성치 Y라고 하는 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A 모듈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공정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 모듈 활용에 앞서서 예제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실 텐데요. 품질 특성치 Y는 특정 제품의 측정값입니다. 연속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규격이 주어져 있고 부분군 크기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공정 평균, 즉 목표 값이 35이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미니탭을 이용해서 현 공정의 품질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탭으로 이동을 하면 이 측정값 Y를 가지고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통계 분석에서 관리도, 개별값 계량형 관리도에서 IMR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에 측정값을 넣어주고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동범위 관리도와 개별값 관리도가 모두 관리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 분석의 품질 도구, 공정 능력 분석의 정규 분포. 여기서 측정값 넣어주시고 부분군 크기 설정해 주시고요. 규격 한 25를 입력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보시면 먼저 현 공정의 표본 평균이 32예요. 33 가까이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아까 35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건에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PK와 PPK 값이 각각 0.58과 0.6으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상태일 때 바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측 분석 모듈의 카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요 데이터 가지고 관리도하고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실제로 공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특성치 Y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도라든지 압력,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X1부터 X8까지 8개의 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분석 모듈 기능인데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카트 이름 보이시죠? Y값이 연속형이기 때문에 카트 회귀를 클릭을 합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설정을 좀 해놨는데 반응 변수에 해당하는 Y값 넣어주시면 되고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X 요인들은 연속형이면 계량형에다가 범주형이면 범주형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예시는 다 계량형이기 때문에 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보시면 지금 60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측 시나리오가 60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60개의 예측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공정 평균이 35가 되는 X들의 조건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찾았습니다. 이 단말 노드 42의 조건. 평균이 35.23이죠. 이 평균 값을 얻기 위한 X 조건은 뭘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주 추가를 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X1 값이 지금 조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X1이 274보다 작으면서 X2가 26.95보다 크면서 X3가 요렇고 X5, X7, X8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러이러한 X 값들일 때 평균이 35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냈죠. X1부터 X8까지 여기에 안 나오는 X 인자들은 아무 인자 값이나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X1부터 X8까지의 값이 어떤 값일 때 35가 되는지 이걸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8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기존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X1부터 X8 조건 값을 이 카트 모델에서 찾은 값을 설정을 해서 결과치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결과일 때 공정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품질 도구의 공정 능력 분석 정규 분포 측정값 부분군 크기 1이고요. 규격한 25 확인 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CPK와 PPK 값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표본 평균 35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차이가 나죠. 요게 기존 거고 요게 향상된 값입니다. CPK 보면 1.43, 기존에는 0.58이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X1부터 X8까지의 이 조건 값들을 여러분들이 카트로서 찾아낸다면 앞으로 이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내가 원하는 값에 가깝게 이렇게 Y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카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목표한 표본 평균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아까 X 인자들 여러 가지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조건 값을 여러분들이 공정에 설정을 하셔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값에 최대한 비슷하게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PA 모듈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방법, 즉 공정 능력 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